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대난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6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각자 소망하고 계획하죠.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꿈과 목표를 세우셨나요? 학생들은 좋은 학교 진학, 취업생들은 취업 합격, 어르신들은 건강 등 여러 바라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불안할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희망이니 계획이니 이런 질문이 무척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서는 앞서 5가지의 안산 도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산의 특색 있는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안산의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예산, 비정규직 지원, 또한 마을 정원, 마을 교육 공동체 등 안산에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가능한 여러 가지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우리 안산의 지역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동네 이웃끼리 소통하고 연대하며 십시일반이라도 서로 아끼고 도와주면 이런 어려운 세계적 불황을 이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6번째 이야기 손님은 이경원 안산 더 좋은 사회 연구소 소장입니다. 안산 지역에서 통일운동과 더 좋은 안산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이경원 소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악을 듣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경원 소장님께서 오늘 우리 6번째 생활실험실에 좋은 곡을 많이 선곡해 주셨어요. 첫 번째 곡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통일운동가 더 좋은 안산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정책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얼마 전에는 안산 지역 인터넷 신문인 뉴스99를 개관하신 안산 지역의 언론가이시기도 합니다. 이경은 안산 더 좋은 사회연구소 소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이경은 소장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산에서 85년도부터 한 40년 가까이 40년이나 사셨어요? 40년 안 되고요. 한 37, 8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때 안산에 왔고요. 네. 지금은 사단법인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고 네. 2017년에 안산 도정사회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2022년 4월에 뉴스99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이 거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네. 고향인 천안에서 네. 살았고 아, 바로 여기 대학교를 이제 안산 안산에서 한양대학교 들어오면서 네. 그때 계속 안산에 살았습니다. 네, 안산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소개한 안산 더 좋은 사회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한데요. 2017년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안산의 지역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전문가셔요. 각 분야 영역에서의 전문가신데 이분들이 바쁘셔서 자기 일을 정리하거나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영역에서 실천 연구라고 하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각 시민사회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저도 각 분야마다 다 관심은 있지만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더 각자의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연구소를 만들게 됐죠. 그럼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과 또 거기를 연결해 시켜주는 연대성 이런 것들을 활동하시는 게 주요한 일인가요? 이를테면 옆에 단체가 뭐 하는지 네. 있는 건 알지만 내부 속은 잘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죠, 다 그렇죠. 단체마다. 옆에 사무실 옆에 있어도 네.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좀 서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연결해 생각, 주는 거요.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마 뉴스99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처럼 시민들도 모르거든요. 그 단체가 뭘 하는지. 그런 것을 직접
기사로도 써서 시민들에게도 알려주고 서로 또 그 뉴스국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것이 하나의 허브적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국도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큰 틀에서 다 연결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공동체로 같이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우리 안산의 마을 공동체의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 데서 누구 한 사람 또는 한 단체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산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많은데 이런 단체 역량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이 상승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사회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제가 생활실험실을 지금 방송을 하면서 안산에 정말 좋은 분들 자원이 많은데 모르는 부분이 특히 우리 시민들 또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개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많은데 그것이 좀 힘이 붙거나 서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들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분야에 연구하시고 또 우리 안산을 더욱더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연대체로서 일을 하신다는 의미로 이런 연구소를 하시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인정해 주시면 참 좋은데.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 실험실을 하면서 어떤 분들을 모시면 좋을까 이렇게 추천을 받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경원 수장님을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안산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새해 들어서 아주 두 번째 그리고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우리 이경원 수장님은 통일운동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통일운동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의 우리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될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좀 큰 문제고 단답으로 주실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통일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전문가로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남북 관계를 전망한다는 것, 네. 또 통일 영역에서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이 남북의 통일하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데 여기 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 분단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도 굉장히 곡절을 겪으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경색돼 있는데 지난 2022년을 돌아봐도 이거 언제 전당 날지 모른다라고 네, 하는 뉴스를 보면은요, 이거 그렇죠. 굉장히 막 무서운 막 이거는 그런 우리도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느끼는데 해외 다른 나라에서 보는 한반도의 위기는 네. 훨씬 크죠. 근데 우리는 워낙 좀 만성이 돼서 시민들은 그 위기 의식을 잘 못 느끼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찌 보면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긴장 관계, 긴장 관계가 있어요. 군사적 충돌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올해를 놓고 보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뭐 전혀 없다고 봐지고 네. 어떻게든 전쟁이 안 나게 잘 관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현재 당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겠다 생각이 돼요. 특히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한미일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북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도 대응해서 미사일하고 뭐 이러저러하게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23년도는 남북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대화하거나 발전해 갈 가능성은 거의 찾아보기 보이지 어렵다. 않는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좀 어두운 전망이네요. 그렇죠. 아주 암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암울한. 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원 수장이 음악에 조예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선곡한 중에 다수가 우리 이경원 수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에 곡은 사실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선곡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바람의 노래 저희 생활실험실에서 음악이 나온 관계로 이번에는 조용필의 찰나라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주친 순간 내게 들어온 떨림 그때는 뭔지 나는 몰랐어 햇살이 붉게 물드는 창밖 저녁 노래 끝에 자꾸만 걸려 너의 얼굴이 반짝이는 너 흐트러진 나 환상적인 흐름이야 어쩐지 느낌이 달라 눈 뜨는 아침이 이렇게 빛나 생각해봐도 우리 마주치던 순간에 나는 분명하게 기억해 결정적인 찰나 반짝이던 찰나 재미없기로 소문났었던 내가 썰렁한 말에 실없이 웃고 많이들 뜨네 봐봐 모두들 멋쩍은 눈빛 나조차 적응이 안돼 사람의 일은 알다 모르지 반짝이는 너 흐트러진 나 환상적인 흐름이야 어쩐지 느낌이 달라 낯설은 세상이 너 혼자 몰라 생각해봐도 우리 마주치던 순간에 나는 분명하게 기억해 결정적인 찰나 반짝이던 찰나 할 말이 끊기고 가까워질 때는 농담이나 툭툭 화제를 돌리며 할 얘기가 넘치는 척 여유 부리는 척 너의 집 근처에 가까워질 때는 다른 길로 빙빙 핸들을 돌리며 길눈이 좀 어두운 척 괜히 헤매는 척 반짝이는 너 흐트러진 나 환상적인 흐름이야 어쩐지 느낌이 달라 묘했던 기분을 이젠 넌 알아 헛된 맘 같은 건 먹지 못해 난 우리 마주치던 순간에 나는 분명하게 기억해 결정적인 찰나 반짝이던 찰나 그렇게 많은 나를 바라볼 때는 머릿속이 윙윙 진정해 침착해 지금 나는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이경원 안산 더 좋은 사회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경원 수장님은 통일 운동에 굉장히 오랫동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요. 또 우리 안산 지역에서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이라든가 안산 열린논단, 뉴스 99 등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 의원님도 저희 통일 포럼에서 진행하는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네. 수료하셨죠? 네, 제가 11기입니다. 아유, 오래되셨네요. 네. 이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이 200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산 통일 포럼일 때인데 안산 통일 포럼은 2000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 관계가 막 좋아질 때 그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이제 6.15 공동선이 발표됐고 19년 정도 된 건가요, 벌써? 안산 통일 포럼으로 치면 네. 2000년에 만들었으니까 23 23년째 돼가는 거죠. 23년째가 되는 겁니까? 엄청 오래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 과정이 2004년도에 네.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도자 과정으로 치면 19년 네, 이렇게 네. 됐고요. 네. 그래서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이 지난해 가을까지 35기가 수료했어요. 매년 기수가 이렇게 그렇죠. 생기는 봄, 거죠. 가을 봄, 가을로. 두 번씩.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이렇게 통일과 관련한 교육을 꾸준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35기까지 했다는 거는 저희 강의 오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인데 그러니까 전국을 막 다 다니면서 하는 강사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놀라죠. 네. 이런 데가 다 있었는가? 그래서 굉장히 놀라면서 굉장히 극찬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강의에 맡아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안 해도 꾸준하게 그냥 매년 오시는군요. 그렇죠. 강사로. 일정을 조정하고. 근데 이분들이 또 가장 또 유명한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모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바쁘시지만 일정 조정해서 꼭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쭉 봐와도 우리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 데가 흔치 않은 거죠. 그렇지 않죠. 한 지금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한 1,500명 1,500명이요.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동문회도 구성하고 뭐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또 남북 경제교류협력 아카데미라고 해서 남북 경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경제인 교류라든가. 그렇죠. 네. 나 의원님도 이거 수료하셨죠? 네, 네. 네. 그리고 백두산 단둥 평화번영 네. 탐방을 진행하고 탐방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청소년 교육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해서 각 학교에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문 강사단들이 있죠. 저희가 네. 양성해서 통일교육 전문 강사단. 그렇죠. 통일부에서 이제 승인해주고 인정해준. 그거는 아니고 네. 통일부는 그 인정하는 또 다른 그런 건 그 없고, 없어요. 저희가 이제 자체로 네. 해서 시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환을 만들고 그 교환에 따라서 강사들이 강의를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환 보고 판단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강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지역의 통일 활동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새로운 걸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 가지고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장년층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특성은 주로 반공교육을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도 학교 때 쳐보시자 공산당. 그렇죠. 이승만이 아니라 이승복 네. 어린이를 외치면서 이렇게 자랐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늘 간첩 신고에 생활화돼 있던 이런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보는 통일에 대한 시각 굉장히 편향돼 있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통일을 생각하다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들 놀라죠. 내가 여태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몰랐구나 이런 것. 내가 아는 게 전혀 없었구나. 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닫는 거예요. 아, 통일은 이런 거구나. 아, 음. 이런 것을 짧은 11강이지만 짧은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 여러 평화 통일에 대한 이해 아, 그렇죠. 그런 거. 분단부터 네. 통일에 대한 과정, 어떻게 통일해야 되는지, 통일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좀 그 실제적인 이해하게 뭐 되죠. 경제 교류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지 그렇죠.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것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고 되고. 그렇죠. 네, 또 문화예술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또 공부도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이러는 그렇죠. 거가 보죠. 교육을 하고 토론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1,500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안산에 많은 분들이 이 한겨레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에 함께 하셨군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문회도 같이 활동도 하시고. 네, 이게 수료하면 동문회를 각 기수별로 또 모임을 하고 총동문회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지속적인 참가가 될 수 있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한 50명씩 한 35회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안산 시민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렇게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을. 네. 그런데 그래도 뭐 한 안산시 인구가 한 현재 65만 네.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00명이니까 아직도 뭐 자원은 무궁무진하고 네. 해야 될 사람은 많다 이렇게 네, 보이죠. 거기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네. 이경환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집행위원장.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럼 위에 대표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사장 사단법인이니까 이사장님, 네. 강신하 이사장님, 강신하 이사장님, 그 상임 대표로 이천환 한사랑병원 원장님이 원장님. 이제 있고 이천원 저희 또 원장님. 네. 네. 각계 분야에서 굉장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부대표로 한 10여 명이 있고 네. 이사진으로 한 이사진도 40여 있고. 명이 있고 네. 그렇게 좀 하고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안에도 분과위원회들이 있어요. 교류협력위원회, 네. 교육위원회, 네. 회원참여위원회. 네. 그런 분과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교육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화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겨레 평화 통일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평화 통일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 과정으로서 그리고 그 외에도 교류 협력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위원회도 만드시고 활발한 그렇게 평화 통일 활동을 하시는데 그 외에도 안산 논단이라는 네. 그런 또 포럼과 관련한 그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입니까? 그렇죠. 네. 아침 열린 논단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가 연구소를 만들고 처음 시작한 게 이제 그 아침 열린 논단인데 지역에 흔히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아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 안산에서 더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되지 않겠냐 해서 애초에 안산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모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좀 하자 그런 거죠. 그게 아침에 열렸어요. 아침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7시에 와야 되고 새벽 7시. 다들 어려워합니다. 네. 특히 청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공부하고 출근해서 일하는 네. 이런 구조인데요. 같이 조차를 먹으면서 그렇죠. 공부하는군요. 간단한 조찬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죠. 저희 연구소하고 뭐 YMCA, 뭐 희망재단, 통일포럼 이런 단체들이 같이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고 했죠. 그 안산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안산을 진단한 다음에 우리 안산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안산 열린 논단에서 같이 공부하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또 그 분야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좋은 어떤 그 포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이경원 소장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그 이경원 소장님 그 지역의 평화 통일에 관한 일을 하시는데 그 소장님의 통일 운동에 대한 생각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아, 참, 통일운동이요? 예, 통일 운동 어려운 건데 이거를 꼭 꾸준히 가지고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데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앞으로도 그 분야에 관련해서 본인께서 하시려고 하는 또 계획도 있으신데 그 이 지역의 평화 통일에 관련해서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 원래 인류 역사를 보면 민족 단위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든 각각 그 역사적으로 그렇죠. 고대부터 쭉 보면 보면 진짜 그래요. 역사 보면 게르만 그렇죠. 민족, 뭐 그다음에 몽골족, 뭐, 우리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중국 그- 한족 뭐 이렇게. 맞아요. 특히 아시아 지역은 네. 오랜 그런 민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정한 영토 범위 안에서 오랫동안 공동 생활을 하면서 발전시켜온 하나의 사회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민족인데 여전히 민족 단위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고 지금은 이제 민족과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다민족 국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민족과 국가 단위로 지금은 많이 생활하고 이렇게 그 자기의 이해 요구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죠. 그렇게 보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도 실은 우리 민족의 어떤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반도라고 하는 영역에서 생활하고 지켜왔던 나라가 일순간 분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은 거예요. 분단이 되니까 서로 오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분단이 또 우리 민족의 의사에 따라서 분단된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분단이라고 하는 체제 안에 외국의 큰 대국, 강대국들의 입김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예속적이거나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돼 있는 모든 사회 그렇죠. 분야에서 네, 경제, 정치, 군사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뭐 지금 단시간에 하자는 건 아니죠. 지금 남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을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통합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지향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 분단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의 걸림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통일을 이뤄 나가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통일 그러면 크게 보면 나라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라고 하는 범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통일된 나라에 대한 통일된 나라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 지향을 그 상으로 담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향시켜 나가다 보면 당면에서 분단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당면한 과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통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총체적인 것이다. 그렇죠.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지향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향점이다. 총체적이다. 그렇죠. 예. 네.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네. 생활 살아가는 지금 현재 생활과 살아갈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이 분단이 영향을 네, 미치고 영향을 있습니다. 미치는 그래서 네. 우리는 분단을 그냥 오랫동안 습관처럼 이렇게 대하고 살지만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단 구조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원 수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윤도현 밴드와 여러 가수들이 부른 철망 앞에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떼 물 위로 차오르네. 눈물은 흐르네. 절망을 하집고 싱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 굽이쳐가네. 저 건너 들에 피풀 꽃들 꽃내음도 향 끝에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도 해.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없이 서 있는 목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눈물이 떨어지려나 들어봐줘 소리. 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도 몰려와. 자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자총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이를 좀 봐 하늘을 나는 새 철조망 너머로 공지 끝을 따라 무지개 내 마음이 오는 길 새들은 나르게 냇물도 흐르게 불벌레 오가고 바람은 흐르고 맘도 흐르게. 자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자총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이경원 안산 더 좋은 사회 연구소 소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안산 지역에 학창 시절도 보내시고 안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안산 지역 공동체에 활동하시면서 기본적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나요? 네, 저는 안산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안산이 굉장히 편합니다. 어디 갔다가 안산에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는 순간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좀 공동체는 좀 그래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행복하고 편안하다. 행복하고 이런 편안하다. 이런 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 금사빠라고 있습니다. 금세 친해지는 사동 아빠 모임인데요. 네. 뭐 축제할 때 보통 이렇게 자원봉사도 하고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금세 친해지시는 분들만 모이시나 봐요. 아니 여기에 오면은 여기 금세 들어오면 친해지나요? 금세 친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아빠들한테 늘 그러죠. 뭘 많이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서 어떻게 즐겁게 지낼까, 동네에서 어떻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공동체는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또 그 안에서만 친해지시고 다른 공동체가 아닌 분들은 접근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래서 공동체를 한다는 것이 우리만 행복하면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울타리를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극단적인 자본주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인데 역으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파편화되고 어려워진 환경에서 새로운 삶의 돌파구랄까 어떤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돌파구랄까 이런 거를 공동체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진행하는 공동체 또는 어떤 조직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이런 과정을 보면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서는 좀 덜 자본주의스러워야 하고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그 행정에 끌려다니거나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공동체가 발전성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행정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공동체가 행정과 같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럴 때의 문제는 서로 주도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산 같은 경우 왜 그 40, 50대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뭐냐면 30대는 아이들 키우는 게 가장 큰 고민이고 그렇죠. 50대 넘어가면 부모를 어떻게 모실까가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어떤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보호하고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마을에 있는 노인 문제, 예를 들면 안산에 한 12% 정도가 노인인데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분들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치유할까 이런 고민들을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만 막 즐거운 게 아니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넘어서 그렇죠. 같이 모든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행복해진다라고 할 때 가장 당면한 과제들을 그렇게 해결해 주면 굉장히 그 사회가 굉장히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로 나아가야 한다고 네. 보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공동체라는 게 결국에는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거니까 이제 마을에서 청소년 또 아니면 청년 그리고 또 중년 장년 중에 이제 노인들도 같이 케어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교육 공동체에 대한 그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가 그렇게 어르신과 우리 학생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이경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지향점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실제 또 실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동이나 또 마을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청소년들은 실은 학교 갔다 오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가지 않는 학생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이 놀이터에 있으면 이 아저씨들, 아줌마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쟤들이 왜 저기 몰려 있어?
이렇게 보잖아요. 굉장히 불량스럽게 본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실은 갈 데가 없고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도 놓고 보면 우리 공동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즘 청년들 우리 네. 이경원 수장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남북 교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뭐 평화 통일이니 이런 문제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원 수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북 관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청년들이 처한 환경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가 실은 불투명한 불투명한데 그런 속에서 정치, 뭐 분단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환경 거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환경 문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역으로 보면 청년들의 그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또 안 할 수 없죠. 이 문제 관심 갖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환경을 교육, 문화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통일 교육도 시행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질 수 있는 이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을 학교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에서도 네, 그렇죠. 평화통일 평화통일 교육 기반 조례. 조성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예산을 투여해서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고 보면 여기에 저는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실은 지금 안 하고 오히려 있는 예산도 다 깎았습니다. 통일 관련된 예산은 지금 그게 우리의 그런 현실인 현실이죠. 거죠. 네. 예.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수장님께서는 음악에 대해 굉장히 조예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추천한 곡은 이승윤의 말로 장생인데요. 이 노래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거라는데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좋아하는 노래들 몇 곡 네, 추천하신 거예요. 예. 나중에 우리 음악만 갖고 얘기해도 할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 추천하신 이승윤의 말로 장생 듣겠습니다. 빨랐던 그저께가 걸날 건 어떤 말이 깊이 털린 날 그걸 어제 부르짖던 건 어떤 말 칼럼 이른 도시 탄도 가든 도시 포도 가든 서시 나나나나 무언가를 야마 얻는다면 지금 가는 마을이 더 터지네 나는 밤과 별과 불과 불을 푸는 시의 유발 나와 도망치지 않을래 유일한 나의 모양
도시 탄도 가든 도시 포로 가든 서시 나나나나 무언가를 잃자마 어른이 된다면 식어가는 마을이 떠버리네 나는 밤과 별과 불과 불을 품은 시의 유화 너와 도망치지 않을래 유일한 나의 모양 거울을 빌어 인생이 남아 빗속까지 손을 내밀어 모든 중지 모두 여전히 너는 그대를 찾고 이경원 수장님, 아까 안산시 평화통일 남북교류에 대한 조례를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이 조례를 이제 저도 같이 대표 발의해서 안산에 평화통일과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평화통일 기금에 관련한 내용도 담아져 있고 그래서 안산시가 평화통일 관련 기금으로 이제 안산의 지자체에 맞는 평화통일 정책을 한다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통일 정책이 지자체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지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도 많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게 아마 안산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어요. 시민사회에서. 근데 잘 못했죠. 그러다가 2018년도 남북관계가 새롭게 열리면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환경을 보면 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러면서 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가지고 네. 만들었습니다. 7년 만에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거 보면 기금도 매년 6억씩 5년간 30억을 조성하게 돼 있고 그거를 쓸 수 있게 했죠. 근데 벌써 꽤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푼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축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축적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딴 데 막 돌려 쓴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어찌 보면 무분별하게 쓰여진 거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늘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조례를 같이 묶어서 한 건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교류 협력,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 교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산시도 교류 협력 사업에 나서려고 했고 그리고 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량을 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교육, 청소년 교육부터 해서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예산을 지금 투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벌써 2019년도에 만들어졌나요? 그러고 나서 3, 4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런 조치들이 안산시로부터 없는 거예요. 또 시장 바뀌고 나서 또 예산도 통일 이 예산뿐만 아니라 통일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다 쥐고 하려고 했거든요. 민간통일운동까지 장악해서 통제하려고 했죠. 근데 중앙정부도 법을 바꿔서 지정정부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착안해서 열심히 좀 할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서해안 시대를 안산이 여기 시흥, 안산, 화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좀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교류협력 사업에서 좀 선도적 역할을 해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경원 수장님 오늘 저희가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이렇게 방송을 함께 했는데요. 이 방송에 참여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저는 안젤로 단장이시고 음악의 조예가 있다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어떠십니까 소감이? 아니 1시간이 금방 가네요. 갔죠. 저희들은 재밌게 얘기했지만 네. 듣는 사람도 재밌어야 되는데 네. 네, 듣는 사람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하여간 이런 데서 만나 뵙게 돼서 네.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그 안산 지역에서 정말 더 좋은 공동체, 지역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안산이 앞으로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해주실 수 있는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산은 뭐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반월공단이 굉장히 낙후돼 가고 있고 반면에 시민의식 또는 시민사회 단체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활발하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들을 가지고 지역에 낙후된 것을 새롭게 개선하면서 지향해 나가려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경원 수장님과 같이 함께 우리 안산에 더 좋은 지역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경원 소장님께서 평화통일에 관련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 우리 안산이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나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마지막 음악으로 이경원 소장님께서 추천하신 아이유의 러브 포엠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숨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할 말을 잃어 고요한 마음에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커다란 숨을 쉬어봐. 소리 내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부를게.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